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어이구, 겨울인데 겨울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오늘 좀 요거를 내볼 겁니다. 건축법과 경매 13편이죠. 제 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플러스 경매, 45조 도로 지정 폐지 변경 또는 경매, 46조 건축선의 지정 플러스 경매를 할 건데, 오늘 제가 최근에 상담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하나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제 강의 교재는 이제 12월까지만 판매합니다, 여러분. 강의 교재는 12월까지만 판매하고 있고, 여기 이제 안내 문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기본 교재 1300페이지 짜리하고 50개 파일을 요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등 맹지 무허가 등 이제 이게 요거 있거든요. 요게 이제 블루오션 교재거든요. 요거 100만원에 광고해드렸지만, 올해까지는 이렇게 같이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을 같이 판매하지만, 물론 이 내용들이 블루오션 교재에 다 들어있어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다 분야별로 잘라서 판매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매하셔가지고 공부하시고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할 건데, 자, 먼저 한번 교재를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개인적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가렸어요, 여러분.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다 가렸습니다. 제가 가렸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어드리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제가 두 건의 사건을 얘기할 거예요. 두 건의 사건을 말씀드릴 건데,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이번 강의는요. 근데 나머지 이제 아까 그 44조, 45조, 46조를 못하면 제 교재에 이렇게 상세히 실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오늘 좀 약간의 초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피해자가 되지 말라는 어떤 그런 좀 제가 진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을 모르고 또 부동산 계약할 때 부동산 법률을 모르다 보니까 무작정 낙찰을 받고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도 사실은 제 교재를 구매하시기 전에 이것을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한 3년 전에 낙찰을 받고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3개월 전에 제 교재를 구매하셨는데, 저도 큰 해결책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으니까 이 사건의 내용이 뭐냐면,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메일도 알려주시고 전화번호도 알려주셨어요. 이제 이 188은 뭐냐면 조경 전문가세요. 20년 동안 조경을 전문으로, 그러니까 웬만한 개발 행역을 하든가 아니면 토지 개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겠죠. 박사시죠, 거의. 20년 동안 이 사장님께서 그런 업을 하셨으니까 정말 조경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말씀하세요. 제가 이 울산에 특히 사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분 연결해 드릴게요. 자, 지난번 경매사령관님의 교재를 구매해서 나름 공부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건축 허가 후 착공 신고는 했으나 부지 조성만 되어 있고 착공은 하지 않은 토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께서 3년 전에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이 교재는 3개월 전에 저한테 구매를 하셨고, 자, 어떤 부지가 이렇게 있어요.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허가 플러스 착공신고가 돼 있어요. 물론 제가 이 부분은 강의를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제 교재, 블루오션 교재 특히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돈이 되지만 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재 석축을 쌓아서 평평하게 부지만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착공은 들어갔겠죠, 그죠? 착공했죠? 그리고 진입로는 3명의 지분권자들이 사용승낙서를 들어가서 도로 공고가 난 상태입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진입로가 있나봐요, 이렇게요. 이제 제가 물건은 안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진입로가 이 토지하고 붙어 있어요, 이렇게요. 진입로가, 여기 좀 안 붙어 있는데, 여기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진입로예요, 이게 진입로, 도로. 이게 3명의 지분자가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도로로, 그리고 이게 뭐예요? 도로로 지정 공고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일단은 건축법상 도로예요. 그죠?
건축법상 도로죠.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면 뭐죠, 여러분? 폐지, 변경, 지정, 요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폐지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되고, 하려면 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죠.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야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전 건축허가자와 접촉했으나 금액을 1억을 요구한대요. 이분이 약 한 4억짜리를 1억에 낙찰받으셨거든요. 그런데 낙찰받은 가격 비슷하게 허가권 있죠. 허가라고 있죠. 허가 살아있다고 했죠. 건축 허가권을 요구한대요. 금액을. 낙찰받은 금액은 3억 2천 정도인 것을 1억 7천만 원에 가량으로 낙찰받았대요. 그죠? 약 3억 2천을 갖다가 1억에 낙찰받으셨네요. 건축 허가과에서는 합의를 해오라고 합니다. 왜? 건축 허가를 받아오라면 합의를 해오라고 하겠죠. 그죠? 또한 건축 허가 취소도 어려우며 만약 건축 허가 취소가 될 경우에는 모든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건축 허가가 취소도 어려우며, 어려울 수는 있죠. 그렇지만 건축 허가 취소는 100% 됩니다. 100% 돼요. 왜 되냐고요? 낙찰자가 지금 여기 우리 사장님, 여기 이제 그 조경하신 사장님, 조경 20년 동안 정말 베테랑이세요. 이분이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A라는 분이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건축허가 취소 안 됩니까? 제 블루오션 계좌에 있지만 건축허가 100% 취소됩니다. 100% 취소할 수 있어요, 건축허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공무원께서. 공무원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건축허가 취소가 어려우며 당연히 기존의 허가자한테 합의를 받아오라고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아울러 건축법상 도로로 고시되었던 땅도 다시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죠? 자, 이건 제가 추후에서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게 제일 핵심이죠. 자, 건축허가 토지는 도로잖아, 이게요. 도로인데 이 도로를 통해서 이 허가지를 건축허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돼 있다. 그죠? 자, 더 볼게요. 건축허가를 양도받으면 진입도로는 따로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고요. 당연하죠. 건축허가를 이제 어차피 이제 도로 소유자들이나 이분들하고 다 아는 막약한 사이일 거예요. 원래 이제 다 그렇게 원래 이렇게 다 그렇게 개발이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쟁들이 항상 많은 겁니다. 이런 분쟁들이. 자, 그리고 또 경매사령관님은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교재를 읽어도 제가 잘 당연하실 거예요. 제가 교재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좀 그걸 꼼꼼하게 읽으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좀 이렇게 지식이 정립이 안 되시면, 제가 그래서 제 교재를 지금 이 사장님께서 하신 지가 한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1강부터 교재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교재 구매하시고, 이제 시간도 없으시고, 공부를 제대로 많이 못 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쟁점이 뭡니까, 여기에? 이 물건에, 이분이 이제 이 사장님의 쟁점이 뭘까요, 여러분? 건축허가권이잖아요, 건축허가권. 그죠? 건축허가권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건축허가권을 명의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시청에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합의를 받아와라. 합의서를 해와라.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합의를 하려니까 전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억을 요구한 거야. 낙찰 금액 1억인데 1억을 요구해. 실질적으로 이 정도 하면 2, 3천 정도밖에 제가 볼 때는 물건을 보니까 안 들 것 같아요. 많이 들어봤죠, 2, 3천.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을 요구한다? 이건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습니까, 이거? 하겠어요? 저 같으면 건축허가 취소시켜버려요. 건축허가 취소시켜버린다니까요. 취소 안 된다고 하죠. 또 여기서는 또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취소의 규정은 없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 착공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블루오션 계좌에 다 실어놨고, 그죠?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죠? 이 건축허가권 100% 제가 취소시킬 수 있다겠죠. 또 건축허가권 명의 받아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리고 이게 건축법상 도로예요. 여러분들, 건축법상 도로는,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죠? 도로의 지정, 공고, 폐지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을 거고, 지정할 때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때는 뭐 관공서의 의미니까, 그리고 어차피 동의를 받았으니까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변경이나 폐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차후에 이 도로를 폐지를 하려고 하면 이 낙찰자 A라는 사장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가 제가 항상 구분하라고 했죠. 도시지역인지 비도시지역인지. 여기는 비도시지역입니다. 면지역입니다. 면지역. 그러면 면지역에서는 도로의 지정 공고 폐지에 관한 조항이 적용 배제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도로로 한번 지정된 걸 폐지를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관세의 월권행입니다. 행정관세의 월권행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도로로 지정된 걸 갖다가 폐지를 해?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물론 법에는 비도시 면지역에는요, 비도시 면지역은 도로의 지정 공고 폐지는, 그죠?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께서 짜증 나겠죠? 그죠? 왜 짜증 나시겠어요? 아니, 내가 낙찰을 1억에 받았는데 허가권이 있다고 해서 1억을 달래.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장님께서 아까 낙찰 받은 이분이 이제 임업 후계자세요. 임업 후계자라고 하나 그걸 갖다가요. 그죠? 임업 산지 뭐 그런 있죠? 임업 후계 영농 후계자처럼 이렇게 임업 후계자를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조그만 이제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기 위해서 이제 그죠?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낙찰을 받으셨는데,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일단 뭐 건축허가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자, 여러분 볼게요. 건축법에 보면 제2항에 여기 3조 적용 제외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51조 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44조부터 47조까지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럼 44조가 뭐예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가 이번 시간에 강의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 폐지. 45조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비도시 면지역에서는 도로를 폐지하는 것도 또는 변경하는 것도, 그죠? 변경하는 것도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44조부터 47조까지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아까 뭐였습니까?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아이고 자, 뒤로 좀 밀어낼게. 이게 비도시 지역이 있어요. 비도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이 도로를 폐지하려면, 이 도로를 건축상 도로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려면 이해관계인 이 토지에 이 도로와 붙어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비도시 면지역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라는 조항이거든요. 이게요. 아니,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일 수도 있죠. 그죠? 독소조항일 수도 있어요. 비도시 면지역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렇지만 도로의 폐지가 그렇게 쉽습니까? 한번 도로로 된 것은요, 제가 그런 사례를 못 봤어요. 도로를 폐지하는 거,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거의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건축허가권을 1억을 요구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건축허가를 취소시켜버리던가, 그죠? 내가 이 건축허가권을 가져오던가, 그죠? 가져오던가. 근데 요 가져오는 방법은 공무원님도 잘 몰라요. 공무원님들 입장에서는 증거를 가져와라, 들이대라 이거죠.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럼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증거를 여러분들께서 안 들이대니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공무원들이 법적인 근거도 없고 뭐든 다른 것도 없는데 굳이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해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 사장님이 이제 목적은 사실 여기 이제 이 낙찰을 받은 토지를 세컨하우스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게 900평 정도 됩니다. 한 약 1000평 정도 돼요. 적은 땅은 아니죠. 1000평이면 이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도로가 지정 공고된 게 있습니다. 그죠? 도로가 지정 공고된 게 있어요. 건축법상 도로래요. 건축법상 도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나 또는 폐지나 변경을 하려면 당연히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비도시 면지역은요. 비도시 면지역은 지정이나 폐지, 변경 시에도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어도 돼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요. 그렇죠?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딨냐? 전 시간에 했구나. 이게 도로의 지정 변경. 자,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조금 이제 너무나 허황되게 이분들이 건축허가권을 요구를 하니까 이제 좀 답답하신 거죠. 답답하신 건데 결국에는 이제 선택사항이 두 가지죠. 요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유, 벌써 큰일 났네. 요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게 도로예요. 이건 이제 이게 A라는 사장님의 소유시고, 자, 요게 이제 한 1000평 됩니다. 여기에 건축허가권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것은 3명의 지분자로 되어 있어요. 그죠? 세 분의 지분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한 사람 지분만 이 사장님이 사와도 마음대로 폐지는 못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지분만 사와도 상관없는데, 자, 그러면 건축허가권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죠. 야, 진작에 저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항상 먼저 낙찰을 받고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게 사고 치시고 저한테 상의하시는 분, 또 제 교재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안 하시려고. 자, 그런데 자, 시청에서 관련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 요거 허가권을 당연히 승계해와라. 당연하게 얘기하죠.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광역시. 당연히 승계해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취소도 안 된대요. 왜?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건축법상에는 착공 이후에는 취소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고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말씀하시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고 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또 건축 허가권에 대해서는 지극히 재량권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고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얘기를 당연히 취소 안 된다고 해줘요. 그렇지만 저는 건축허가 100% 취소됩니다. 100% 취소할 수 있어요. 착공이 들어가든 안 됐든 뭘 하든, 그죠? 저는 100% 취소된다고 봅니다. 100% 취소돼요. 공무원 입장에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100% 됩니다. 제 교재에 다 나와 있고요. 불러오신 교재. 또한 이 도로도 뭐예요? 다시 이제 여기다 다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된다고 한대요. 그죠? 그러면 비도시 면지역도, 여러분, 비도시 면지역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한 도로에 대해서 다시 사용승낙을 받으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됐으면,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로는 도시지역도 지정할 수가 있고 비도시지역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도시지역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하지 않을 수가 않은 것도 있고 대다수 다 하죠. 그죠? 비도시지역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근데 비도시지역이지만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됐잖아요. 그죠? 비도시지만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됐다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 건축허가를 넣는 데는 무리가 있겠어요? 없어요, 일단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디서 발생하냐? 이 비도시 면적이니까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에 대해서는, 그죠? 이건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건축법에서는 뭐래요? 지정, 공고, 폐지를 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것조차도 비도시적은 적용을 안 받으니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폐지하는데도 변경하는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지만 한번 지정이 된 곳을 갖다가 이걸 마음대로 폐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럼 이게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개판이지. 그죠? 당연히 맞아요. 이것은 건축허가가 취소될 경우 건축 취소도 어렵긴 하죠. 어려운데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렵다고 하잖아요. 건축 취소도 어렵다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공무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건축 취소도 어려우면 당연히 어렵죠.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경매사령관은 100% 취소 가능합니다. 100% 취소 가능해요. 만약 건축허가 취소할 경우 모두 원상복구해야 된다. 예. 왜? 임야니까 아까 석축이 쌓여있고 뭐 그랬다잖아요. 그죠? 임야니까 원상복구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내가 건축허가를 가져온다면 임야니까 건축허가를 가져오면 임야니까 원상복구 하기 전에 제가 산지법과 경매에서 말씀드렸지만 산지 전용 신고, 그러니까 산지 전용 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죠? 산지 전용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3년, 5년, 10년 뭐 그런 게 있죠. 그 기간이 도가 됐다 하더라도 목적 사업이 5년이면 5년에 따라간다. 그렇지만 목적 사업을 내가 허가권 가져와서 연장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만하겠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뭐 얘기하지 않을게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단 문제는 뭐냐면 이 도로의 지정 공고 폐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약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도시 면지역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도시 면지역이라도 건축상 도로 지정 공고 해놨는데 이걸 또 국가기관에서 폐지시켜버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 하나, 이걸 제가 좀, 저희, 이제 이게 좀 낙찰 받기 전에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저하고 같이 상담해서, 체크했으면 좋았는데, 낙찰 받은 게 2003년 전이죠. 그러니까 2년 전인가 기더라고요. 그리고 제 교재를 구매한 지는 3개월 전이 거리에서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좀 사장님, 요 부분을 좀 그리고 이 사장님께서는 여기를 세컨하우스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과도한 비용을 주니까, 그죠? 그냥 건축허가 취소시켜버리고 추후에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추후에 다른 길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늘 요건 좀 어떻게 보면 사기를 맞으신 사건이에요. 사기를 맞으신 사건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것은 말씀드리겠지만 내용은 어떻게 냐면 제가 이제 12월 7일 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상담하기 전에 우리 조경 전문가님하고 상담하기 전에 그 전날에 저한테 문자가 와서 이제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꼭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1시 30분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1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해서 제가 일정이 있어 오랜 시간 미팅 못하고 12시 30분 이후에 오셔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12시 30분까지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미팅을 했거든요. 이 사장님 정말 45이거든요. 경기도 이천입니다. 이천시인데 45인데 금액은 사실은 뭐 저기 하더라도 여러분 법무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법무사에 대해서 물론 고가 공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법무사님이시죠.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는 매도자, B는 매수자. 그죠? 자, 그러면 어떤 물건이 있어? 이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게 등기 보니까 경매 기입 등기가 돼 있더라고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다고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동산 계약 여러분 잘하세요. 그리고 이건 공인중개사가 계약하신 게 아니라 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분 두 분이서 쌍방 계약이에요. 쌍방 계약. 그리고 다만 A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래요. 내가 잘하는 법무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위탁해주는 법무사가 있으니까 법무사한테 가서 계약서를 쓰자. 라고 하니까 당연히 B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인중개사보다는 법무사가 더 어떻게 보면 더
할 수도 있죠. 그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더 믿음직스럽습니까? 법무사가 더 믿음직스럽습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법무사는 그래도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보다는 더 믿음이 법자가 들어가니까 공인중개사보다 더 믿음이 가는 상황일 수가 있겠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자는 이분은 당연히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사무실로 오세요라고 해서 법무사가 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부동산 계약서를. 그런데 거기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란을 보니까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란만 있고 중개인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건 뭐예요? 이게 쌍방계약이라는 거예요. 단 둘이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다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법무사는 그냥 왜 마이너스 말이냐? 대서만 해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대서만 해줬다. 그럼 뭐 대서에 관한 법률 위반 약간 뭐 벌금 한 돈 100만 원 나오겠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돈 100만 원도 안 가겠지. 그죠? 법무사는 책임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자 아무리 A하고 B라는 법무사가 친근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법무사님이 부동산 계약서를 대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일반인이니까 좀 잘 모르잖아요. 등기부도 잘 뗄지도 모르고 또 등기부에 적혀있는 내용이 이게 대체 뭔 말이에요? 소련 말이에요? 이게 북한 말이에요?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그죠? 부동산 용어들에 대해서. 그러면 최소한 이 법무사님은 최소한 등기부라도 한 통 계약하기 전에 띄워주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가 일반 공인중개사들 사무실 가서 계약을 하면 공인중개사는 바로 실시간으로 등기부를 열람해서 주죠. 당연히. 그죠? 아무리 대서해주는 법무사지만 최소한도로 요것은 등기부 정도 하나 정도는 떼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이게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계약을 이렇게 체결해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법무사를 그렇게 신뢰하지만 실질적으로 법무사 이분은 대서한 개밖에 없어요, 대서. 뭐 이게 처벌이 큽니까? 없어요, 이 처벌. 그냥 벌금 한 20만 원 내겠죠. 그렇지만 최대의 피해자는 이분 아닙니까, 이분.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저한테 이천에서 몇 번 제가 시간이 없다고 해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시잖아요, 이분. 최대의 피해자는. 만약에 이걸 공인중개사, 중개업자한테 계약을 했다면 중개업자는 최소한 기본적인 부동산 계약 거래에 관해서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등기부는 열람했을 거예요, 등기부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약하실 때 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 서로 쌍방계약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사고 터지면 어떻게 할 건데. 이 공인중개사한테 주는 수수료 조금 아끼려고 가서 이렇게 대서하고 직접 거래하고 쌍방거래하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이다가 제가 속된 말 하면 쓸게 뒤집니다. 뒤져요. 있는 재산 다 날린다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이런 상황이. 근데 이분은 마침 다행히 일정 지분만 사기당했고 나머지 메인 요 8억짜리는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이것까지 날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정말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할 때는 최소한 등기부를 한번 열람하고 가십시오. 모르면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도 물론 공인중개사지만, 그죠? 저도 물론 자격증을 한 3년 전에 땄지만, 물론 공인중개사분이 다 모르는 것도 많아요. 제가 가끔씩 공인중개사분들, 좀 까고 무시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강의하면서. 그건 뭐 여러분들 실력이 없어서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이런 것들은 더 배우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 까고 뒷담화 치고 그러고, 그러긴 했는데, 여러분들 좀 배우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 많습니다. 쌍방계약 정말 위험한 거예요. 쌍방계약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어디 대서라든가 아니면 뭐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그냥 뭐 대서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의뢰하세요. 수수료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공인중개사분들 저는 진짜 짜증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수수료를 깎으려고 하죠?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왜 깎으려고 하죠? 수수료를 많이 줘야지 공인중개사분들도 이 의뢰자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확실하게 중개를 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나중에 딱 진짜 법정 수수료가 0.9%야.
그러면 수수료가 1,000만 원 나왔어. 이걸 깎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걸 깎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보통 이제 원래 계약을 딱 하게 되면 계약과 동시에 수수료 청구권이 생겨요. 공인중개사한테는. 그냥 원래는 그때 계약과 동시에 받는 게 제일 좋지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잔금 칠 때 주지. 잔금 칠 때 꼭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른 얘기예요. 매수자들은. 매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좀 깎아주면 안 돼? 물론 뭐 깎아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수수료 깎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책이 기본교재에 100만원, 아니 참 88만원, 그 다음에 저기 블루오션 교재 100만원인데 여러분들 이 188만원 투자해가지고 이런 것들 하나, 아까 위에 있는 거 하나만 배워도 여러분들 평생의 무기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돈 188만원, 어떤 때는 600만원짜리 책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600만원. 근데 제가 딱 거길 봤거든요. 보니까 제 거 다 갖다 뺏겼더라고요. 제 거 다 갖다 뺏겨서 쓰는 거야, 보니까. 어떤 옛날에 얼마 전에 강의하는 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 이제 교재 구매하신 분이 얘기했잖아요. 경매사령관님 책 갖다 뺏긴 거라고. 저도 한 더 올려달라나 봐,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제가 이렇게 조금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두 건에 오늘 좀 상담을 하면서 좀 짜증이 좀 많이 났던데, 짜증이 나는 게 이렇게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당하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죠? 저 같으면 이 유액 같은 경우는 우리 사장님, 이 사장님, 만약에 이 토지가 건축해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요, 1억 요구에? 저 같으면 건축 취소시켜버려요, 이거. 도로 지정 변경 폐지, 물론 비도시 면지역이니까 지정 변경 폐지는 집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적용 폐지죠. 그죠?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죠. 그죠?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지정된 도로는 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지정된 도로는 폐지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꼼꼼하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두 건의 얘기를 하는데 벌써 30분이 지나버렸네요. 아,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못다한 얘기는 이제 대지의 조경부터, 대지의 조경, 그다음에 이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요거, 그다음에 이제 도로 지정 폐지 및 변경, 요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제 2편 해서 요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이제 경매하고 관련해서, 그리고 지하층 관련해서, 여기 이제 제 53조에 보면 지하층이 있거든요. 요것도 경매하고 여러분 굉장히 관련이 밀도가 높아요. 지하층.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좀 할게요. 오늘 제가 이 두 건의 상담을 좀 하면서, 근데 뭐 어떤 분이 상담료를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상담료 그거 줘봤자 필요 없으니까 그냥 책 사서 좀 시간 나는 대로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뭐 상담 뭐 1시간 정도 해드렸는데 뭐 안 받았어요. 뭐 양심에 따라서. 그죠? 어쨌든 간에 저렇게 보시고요. 제가 오늘 요걸 다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요건 연결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 꼭 계약하는데 정말 반드시 공인중개사하고 계약하시라. 그리고 쌍방계약 하지 마시라. 그리고 도로도 지정 폐지 변경은 도시적은 절대 적용을 해야 되지만 비도시적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여러분 막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죠? 이해 가시죠? 감사합니다.